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신용회복위원회 김상길 지부장 모시고 개인회생, 과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든가 개인 파산, 또 개인 워크아웃 제도,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채무조정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용점수와 대출이 어떤 관계인지 오늘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신용회복위원회 김상길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용회복위원회 원주 지부장 김상길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신용 등급이었죠. 네네, 신용 등급에서 등급이었다가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언제 바뀌었습니까? 네, 작년 한 6월 정도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등급하고 점수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신용 등급으로 이제 신용도를 평가할 때는 네. 이제 등급이 1에서 10등급까지가 있었는데 이제 등급별로 이제 점수도 같이 그때도 산정을 했었거든요. 그럼 점수로 등급을 이제 선정했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650점은 6등급인데 네. 649점은 7등급이 되고 점수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등급이 갈리게 되면 등급으로 하게 되면 뭐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뭐 금리가 뭐 불합리하기도 차이가 하고. 더 나긴 하고 네. 뭐 점수는 1점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등급은 아예 표시를 안 하고요. 네. 그냥 점수제로만 나오고 이 점수를 가지고 뭐 이자율이나 한도를 어떻게 정할지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제는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눴다면 지금 점수제는 어떻게 좀 분류가 됩니까? 예, 점수제는 0점부터 1000점까지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고요. 예. 100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도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가 낮으면 신용도가 안 좋은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신용 점수라는 게 사실은 이제 금융회사를 거래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출이나 카드 신청을 하실 때 내 점수가 몇 점이니까 뭐 카드 발행이 된다. 뭐 대출이 얼마가 된다. 뭐 되면 금리가 몇 프로가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민감한 것이 이제 뭐 작년부터 신용 점수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신용 점수에 따라서 이제 이자가 많이 대출 받았을 경우에 이자가 많이 좀 달라집니까? 네, 뭐가 그렇죠.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를 좀 하면은 평균 네. 뭐 한 1000점에 가까울수록 제가 네.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평균 금리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 전후 뭐로 쓰고 계시고. 그럼 4%가 가장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이자율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더 낮은 뭐 대출도 있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뭐 이분이 뭐 신용도가 좋지만 뭐 또 높은 대출을 쓸 수도 있고 급하니까 좀 빨리 쓰는 뭐 카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출의 평균 이자를 조사해 보니까 한 1000점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4%, 그리고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법정 이자율이 작년 7월 7일부터 최고 20%로 변경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은 법정 최고 금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시니까 뭐 한 4%하고 20%면 금리 차이가 한 16% 정도 나는 거고요. 네.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뭐 1000만 원 정도 5년 정도 이렇게 뭐 분할 상환 함께 되면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시면 5년이 지나면
20%를 쓰시는 분이 한 연 이자를 5년 동안 총 이자를 한 480만 원 정도 더 내시는 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의 금리 차이가 내가 금융회사를 이용할 때 이자율을 거의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신용 점수가 좋다고 해서 예금을 예탁한 경우에 이자를 많이 주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뭐 예금을 하시는 거하고 신용 점수하고는 상관없고요. 네, 그러니까 대출 받을 대출을 하실 때는 예,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신용 점수하고 대출은 어떤 관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신용 점수라는 게 내가 뭐 하루 아침에 점수가 뭐 좋아지고 이런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평상시 내가 카드라든가 금융회사를 어떤 식으로 거래해 왔는지에 대한 그 값이기 때문에 뭐 신용 점수가 하루 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고 대신에 내가 연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10만 원 이상 5일 이상 연체를 하시게 되면 연체 기록이 신용평가사에 통보가 되거든요. 네. 그럼 그럴 때부터 신용 점수에 마이너스를 미치게 되고 한번 내려간 점수를 올리는 거는 상당히 힘듭니다. 시간이 1, 2년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내가 그 뭐 대출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시면 사실은 신용 점수랑 관계가 없고요. 네. 근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뭐 카드라든가 대출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는 평상시 이 신용들 관리를 좀 하는 게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뭐 연체라든가 카드 사용은 좀 유의 있게 하셔야 된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신용 점수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신용 점수가 좀 낮아지게 될까요? 뭐 신용 점수를 뭐 조회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신용 평가 회사라든가 요즘에 각종 뭐 이렇게 뭐 앱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확인은 가능하고요. 네. 1년에 한 3회 정도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서 본인 점수를 확인할 수는 있는데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점수가 나왔는지는 사실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값들이 있는데 네. 보통 보면 그동안 한 최근 3년 정도 내가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이력들 네. 뭐 그 결제를 해야 되는데 연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이런 이력들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이 카드라든가 대출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 거래해 왔는지 기간 그리고 쓰고 있는 대출이 이자율이 뭐 낮은지 높은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연체 종합해서 없이 카드를 많이 쓰면 신용 점수가 올라갑니까? 카드를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드를 써야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고? 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네. 사실은 아무것도 쓰지 않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카드를 일정량 사용하시는 게 신용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근데 사실은 카드를 뭐 한도를 거의 다 쓴다. 네. 그러면 또 마이너스 요인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도의 한 절반 정도만 사용하기를 좀 권하고 그럼 있죠. 그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도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 신용카드가 상환 이력에 반영되는 게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 지금 신용도가 좀 낮다 네. 그러시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좀 카드를 하나 발행 받으셔서 좀 의도적으로 좀 사용을 좀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신용회복위원회 김상길 지부장 모시고 오늘 신용점수와 또 대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가중채무자 채무조정 관련해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해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 신용 점수 관련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요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면 떨어지느냐 네. 그리고 신용 정보 조회를 많이 해보면 점수가 떨어지느냐 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이금융권 대출은 사실은 옛날 과거에는
뭐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떨어지고 신용정보를 조회를 많이 하면 떨어지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불합리한 면들이 좀 있어서 네. 뭐 이금융권에서 받는다고 해서 내가 대출을 금리가 낮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꼭 뭐 이금융권이 높은 금리다 이렇게 좀 단정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금융권 높은 금리 사용하더라도 연체되지 않고 잘 갚기만 하면 문제 없을 텐데 왜 그 전에는 이금융권 대출 받으면 신용 점수가 떨어졌는지요? 뭐 은행 등 1금융권에 비해서 2금융권이 그 신용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다 높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2금융권에서 뭐 신용정보 조회를 하거나 대출 정보가 나오면 점수가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금융회사 별로는 하지는 않고요. 네. 내가 대출받은 금리가 사실은 몇 프로짜리인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내가 몇 프로 금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네. 신용점수 반영이 된다라는 네. 물론 말씀이시죠.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점수가 좀 떨어졌다가 네. 내가 이거를 잘 갚으시면 잘 갚는 이력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대출 내는 그 자체가 그러면 신용 점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일단 마이너스가 됐다가 그게 이제 거래를 계속 이제 이자나 이런 걸 납부를 하시게 될 거니까 네. 그 상환 이력들이 잘 갚으신 이력들이 들어가게 되면 네.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 서비스라든가 카드론 사용은 어떻습니까? 현금 서비스나 뭐 카드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쉽게 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요 대출 상품이 뭐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금리가 높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을 네, 수도 있다.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예, 그 신용회복 처리를 한 게 있거든요. 신용회복 처리를 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 카드를 사용하다가 네. 그 제날제 좀 늦게 갚으려고 하니까 신용 불량으로 네네. 처리해 버렸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독촉을 아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네네.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네. 그건 너무 심하다고 싶으면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시청 올라가는데 그 신용 회복위원회. 예. 네, 회복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접수를 하신 건가요? 거기서 처리를 해줘가지고. 네네. 그때서부터는 전화가 안 왔어요. 네. 근데 그걸 그 엑스도 적응 내가 약간 처리한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신용불량으로 몰려서 그랬는데 그것을 그 액수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자 했더니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연체 기간에 따라서 뭐 원금만 갚는 프로그램이 있고 원금하고 뭐 이자율을 기존에 있는 이자율보다 뭐 절반 이하로 낮추어서 갚는 프로그램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청하셨을 당시에 전 처음 처리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카드사에 롯데카드가 한 장 있었고 현대카드가 있었는데 네. 그 약간 액수 많은 그걸 하나 정리해버리면 내 나름대로 네. 그게 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 그 서류를 받아놓고도 처리를 안 했어요. 네네. 지금 그냥 이자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계속 그렇게 놔두고 수년간씩 그걸 놔두고 방치해두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원금을 그 카드사에다가 갚아버리면 그 없어지는지 그걸 아버님 같으신 경우에는 카드사랑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신용회복위원회 하고 있으니까 예. 아버님이 갖고 싶으신 카드사하고 얼마를 갖고 싶은지 결정하셔가지고 예. 저희 거기다 위원회에다가 예. 저희 신용회복위원회에다가 연락하셔서 예. 내가 요렇게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처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아니, 처음에 조정했던 거 말고 또 재조정이 됩니까? 네, 재조정도 되고요. 그렇게 네. 상환을 뭐 일부라도 하시게 되면 네. 지금 월 내시는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 금액을 갚은 것만큼 낮춰드리는 작업을 저희가 다시 할 겁니다. 아니, 그리고 그게 한 1년 넘었는데 이 갚은 게 그러니까 그것도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줄어든 만큼 네 다시 조정해서 낮춰주신다고 하십니다. 갚아야 될 그 금액을. 신용회복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한번 오시든지 아니면 전화 주셔도 되고요. 오셔가지고 뭐 갚으시는.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신용회복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부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예, 거기 한번 시청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내원해서 정확한 상담을 예, 좀 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거 네. 받아놓고 서류 받아놓고는 내가 내 개인적으로 안 갚았더니 그거 알아보고 갚으려고 놔두고 있거든요. 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조 신용회복위원회 김상길 지부장 모시고 신용점수와 대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또 개인회생, 개인 파산, 개인 워크아웃 제도,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많습니다. 이용하실 제도도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김상길 지부장 모시고 신용 점수와 또 여러 가지 대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개인 회생 또 개인 파산 개인 워크아웃 제도, 프리 워크아웃 제도 등 이런 이제 채무 조정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신용 점수에 어떤 영향이 좀 있습니까? 네, 이제 워크아웃 제도나 회생이나 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채무를 본인 스스로 갚지를 못하시는 경우니까 일단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용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시고 신용도가 이제 올라간 회복하는 작업을 조금 거치셔야 되는데 워크아웃이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훨씬 좀 기간이 좀 단축이 되고요. 좀 빠르고 회생 파산은 조금 늦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워크아웃 같으신 경우에는 보통 신청하시고 2년 정도 지나시면 이제 신청하실 때부터 신용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셔서 2년 정도가 지나시면 평균적으로는 다시 신용카드가 발행되는 정도의 신용이 이제 회복되는군요. 신용 점수가 좀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에는 회생이나 파산이 종료가 돼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신용 회복이 시작이 되시는. 종료가 있습니까 기간이? 예. 그래서 회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년 계획안이기 때문에 3년이 이제 다 지나시고 면책 결정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신용 회복이 되고요. 바로 됩니까? 예, 그때부터 시작이 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한 2년 정도 점수 올리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시게 될 거고요. 네. 파산은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시면 이제 파산 정보가 좀 사라지게 되거든요. 사라지고 나서 이제 회복이 시작되시는데 마찬가지로 한 2년 정도 다시 추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카드가 발행되는 정도의 점수까지 좀 올라가시려면 그 정도 시간은 좀 걸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 회생을 하거나 프리워크아웃 제도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신용 점수가 0점이 되는 건가요? 0점은 아니고요. 네. 그 신청하실 당시에 점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낮습니다. 뭐 100점이신 분도 있고 뭐 120점이신 분도 있고 근데 그 점수에서 그냥 스톱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신용 평가는 누가 합니까? 신용 평가는 그 신용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2군데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 정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KCB 신용 정보라고 있는데 이제 뭐 사이트가 있는데요. 뭐 나이스 신용 정보는 나이스 지킴이라고 하고요. KCB 신용 정보는 뭐 올크레딧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방문하시게 되면 본인 신용 점수를 1년에 3번까지는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용 정보를 아무리 많이 줘야 해도 점수에는 영향이 없으시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본인 점수를 확인하시고 관리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평가하는 기관이 나이스 지킴이하고 KCB 이 두 기관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용 등급을 좀 확인하고 싶으면 나이스나 KCB 여기 두 군데 들어가면 예, 거기서도 가능하고요. 네. 요즘에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토스라든가 이런 금융 관련 앱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앱에서도 신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인의 이제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는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신용 점수제 시행 전하고 신용 점수제 시행 후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 신용도가 좀 좋으신 분들은 혜택을 조금 더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은 사실은 거절되는 경우도 많고 금리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점수제로 시행되고 나서는 금융회사의 자율권이 좀 더 보장이 되다 보니까 뭐 제일은행이라든가 이런 그 제일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신용도가 좋으시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확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 등급이 최고 안 좋으신 분들이 최고 이제 이율 받을 수 있는 게 20%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법정 최고 이자율이 작년 7월 7일 이전에는 24%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7월 7일 이후로는 20%로 바뀌었고요. 20%가 최고 금리고 20% 이상은 다 불법이시기 때문에 뭐 개인 간 거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가 최고 법정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김상길 지부장 모시고 오늘 신용 점수와 대출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은 어린이날 특집으로 인해서 상담실 방송은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